안녕하세요. 장쌤 사진공방의 장영렬입니다. 오늘은 사진가를 위해서 워크스페이스, 즉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 공간을 어떻게 레이아웃 해야 되는지,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 포토샵의 기본은 사진용이 아니고 디자인용이에요. 그래서 사진 용도로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 용도로 하다 보니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조정 레이어도 이 속에 숨어져 있고, 마우스가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가용으로, 제가 쓰는 사진가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요. 훨씬 좋죠. 그래서 보정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최초에 아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용어부터 좀 알아볼까요? 맨 위에를 우리는 메뉴 바라고 합니다. 메뉴 바. 그리고 좌측에 우리가 자주 쓰는 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쪽을 우리는 툴바라고 합니다. 툴바. 그리고 툴에 따라서 내용들이 바뀌는 이 바를 우리는 옵션 바라고 합니다. 옵션 바.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 보고 있는 요 다양한 것들을 패널이라고 합니다. 팔레트라고도 하고요. 패널이라고 합니다. 자주 쓰는 걸로 구성되면 작업 효율이 더 빠르고 생산적이겠죠. 그래서 패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툴바가 저랑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요 하단 쪽에 보면 점 3개가 있죠. 점 3개를 클릭을 하시면 도구 모음 편집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이라고 하는데, 우측 클릭, 우클릭을 하시면 도구 모음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이 도구 모음 편집을 선택을 할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 중에서 자주 쓰는 거를 추가해서 쓰셔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랑 툴바가 달라요, 또는 저는 그런 툴이 없어요, 이게 꼬인 거거든요. 그래서 꼬이신 분들은 기본값 복원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를게요. 그러면 툴바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 패널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입니다. 작업 내역은 유지하시고요. 자주 쓰는 겁니다. 내가 예전의 단계로 되돌아갔을 때 필요한 겁니다. 주석은 필요 없는 우리가 패널이에요. 사진가에게는 필요 없는 거라서 여기서 주석이라는 글자에서 우클릭을 할게요. 우클릭을 하면 닫기라는 게 나옵니다. 닫기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만 보여지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 버튼, 아이콘으로 축소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쓰는 것들이나 종종 쓰는 것들을 이 패널에 우리가 구성을 더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도be 포토샵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진가들이 쓸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사진가들이 많이 쓰는 패널들을 이쪽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막대 그래프보다도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저는 내비게이터를 자주 씁니다. 내비게이터에서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 예.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저는 앞으로 끌고 와서 막대 그래프가 뒤에 나오도록 했을 때 마우스를 놓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조정 레이어 패널은 밑에 이쪽에 조정 레이어 패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얘는 과감하게 닫을 거예요. 그래야 창을 더 크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를 닫겠습니다. 라이브러리도 닫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창이 더 크게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채널과 패스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툴바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해 볼게요.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작업 내역은 우리가 예전에 작업했던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쭉 생기는데 창을 키우겠습니다. 마우스 모양이 달라졌죠. 클릭해서 이렇게 화면 밑으로, 액션도 저랑 좀 다르시겠지만 액션도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속성 창이라서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정보 창도 있으면 우리 사진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복제 원본, 우리가 각도를 좀 조절하면서 복제해야 될 때가 있어서 얘도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창에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문자, 가끔 텍스트를 입력하기도 합니다. 문자. 그러면 단락도 같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최소화 버튼 누르고 창에 가서 색상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색상 클릭. 색상의 창도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패널은 필요할 때만 열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가서 눈금자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상단에 눈금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보기에 가서 눈금자를 꼭 켜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금자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우클릭을 하면 어떤 걸로 볼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인쇄를 종종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센티미터로 설정을 해놓고 봅니다. 픽셀로 해놓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센티미터로 하겠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워크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창에 가셔서 작업 영역에 가셔서 새 작업 영역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뭔가 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렬로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창에 작업 영역에 장영렬이라는 워크스페이스가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장영렬 재설정을 써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다가 나도 모르게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든지 또는 뭔가가 분리돼서 나왔다든지 이랬을 때, 또는 화면에 뭔가가
사라졌을 때라든지 이럴 때 창에 가서 저장해 놓으신 분들은 장애역열로 재설정 이거를 클릭하시면 원래 아까 저장했던 그 화면대로 이동이 됩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실 때 탭키랑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누를 때가 가끔 있어요.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키보드에 있는 캡슐룩 위에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단축키를 많이 외워서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화면입니다.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탭키를 누르시면 우측에 있는 패널들이 숨겨져요. 툴바는 유지가 되고요. Shift 다시 탭키를 누르면 되돌아옵니다. 이것도 단축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화면을 좀 더 넓게 작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사진가를 위해서 포토샵을 어떻게 레이아웃을 구성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구성한 거를 나만의 작업 공간으로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작업 화면은 넓게 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패널과 도구들을 쓸 수 있고 마우스 이동을 최소화해서 보정의 정확도와 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안녕.